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선의 두 개의 대칭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훈구 세력입니다. 자, 훈구 세력은 고려 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앞장섰던 신진 4대부들이 세조가 즉위하면서부터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하죠. 이 훈구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라가 세워지는데 크게 공을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훈구 세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선의 상황만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려 말의 상황부터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려 말에는 원래는 향리의 자제들이었다가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 성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에 진출하면서 지배 세력으로 성장했던 계층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진 4대부라고 합니다. 고려 말의 신진 4대부는요. 조선을 건국하는데 아주 크게 앞장섰던 계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의 세력은 고려 말에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첫 번째 세력은 정도전을 비롯했던 세력들인데요. 이들은 이미 고려는 그 힘이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는 유지될 수가 없고 고려를 대신할 수 있는 성리학적 이상을 펼치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라고 주장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있어요. 이들을 우리가 급진개혁파라고 표현하고요. 선생님은 줄여서 급진파라고 표현해 볼게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정도전과 조준이라고 하는 관료들을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런 계층들도 있죠. 자, 우리는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성리학자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고려의 임금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반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조선을 건국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려의 문제점을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개혁이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온건한 자세로 고려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건파라고 표현해 볼게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를 외쳤던 인물이 있죠. 정몽주가 대표적인 온건파예요. 그 뒤를 이어서 길제풍의 학자들이 바로 온건파죠. 이들이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는요. 세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 우린 이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도전과 조준을 비롯한 조선 건국을 찬성했던 세력들을 우리가 훈구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아, 선생님 그러면 이들이 훈구군요. 네. 특히 앞서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훈구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높은 신하들입니다. 어때요?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높나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반대로 사림 세력들은 어떤가요?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저런 조선이 건국되고 말았어요. 사림들은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왜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반대했던 이들이 조선에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파들은 온건파를 우리가 살인파라고 얘기하고요. 이 살인 세력들은 주로 중앙에서 활약했던 세력들이 아니라 지방, 향촌에서 학자들을 키우고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들로서 자리를 매김했답니다. 우리가 요 구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 훈구 세력들은 대표적으로 정도전과 조준을 비롯한 세력들이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인물들이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사림 세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신진 4대부라는 고려 말의 계층이 조선 건국을 찬성하면 훈구 세력,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은 사림 세력이다라는 내용을 앞서서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 사림 세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림이라는 세력들은 온건 개혁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계층이에요. 조선이 세워졌네요. 그래서 지방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 그랬죠? 그렇죠. 향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군현 단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향촌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제자를 길렀던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림 세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특히 이 사림 세력은 오랫동안 조선의 정계에 진출할 수 없었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거죠. 조선이 처음 건국된 시점부터 16세기 15세기 말 성종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볼게요. 건국 때부터 성종 이전 때까지는 주로 어디에서 그렇죠? 지방에서, 향촌에서 제자를 양성하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림이었다면 언제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냐면 이 성종 때부터 하나 둘씩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특히 김종직이라는 사림학자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이 김종직이 주로 담당했던 관직은 어떤 관직이냐면 3사 관직이에요. 3사라는 것은 조선에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잖아요. 그래서 언론기구였던 3사에 등용이 되면서 이 김종직이 훈구를 비판하죠. 그리고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성종 때부터 우리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했다라는 이런 구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서 사림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을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표는요, 이 표 자체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되죠. 기출입니다. 특히 이것을 이제 써놓고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또는 다음 중 바른 것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표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익혀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훈구 세력의 집권 시기는 언제인가요? 조선이 건국된 초기죠.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14세기 말에서 15세기의 건국의 기반을 마련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자, 집권 시기 훈구는 15세기에 중앙정계에 집권을 했다면요. 사림이 집권하기 시작한 거는 성종 이후죠. 특히 성종 때 사림은 일부만 집권했고 본격적으로 사림들이 정치에 등용되기 시작한 거는 선조 때부터예요. 즉 16세기 이후에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조선을 집권했던 계층들은 바로 이 사림 세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계통입니다. 자, 이 훈구 세력은 누구였죠? 그렇죠. 정도전이나 조준이었죠. 조준 같은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급진 개혁파들의 급진 개혁파들의 신진사대부가 이 훈구의 기반이었다면, 계통이었다면 사림의 계통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정몽주와 길재풍의 학자들이 바로 이 사림 세력의 기반이었죠. 자, 정치적인 입장을 좀 살펴봅시다. 훈구는요,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지금 조선의 정치를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중앙의 세력이 모여지는 것을 강조하죠. 중앙 집권을 강조하고요. 이들이 세운 사랑하는 조선이 강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원했답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죠. 자, 반대로 사림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학자를 양성하고 지방에서 향촌을 지배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권력이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사림들은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이 돼서 그 지방의 일은 그 지역 사람들 스스로가 처리하기를 바라겠죠. 이건 우리가 향촌, 마을 다닙니다. 향촌의 일은 향촌 사람들 스스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라는 향촌 자치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사림 세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훈구와 사림은 모두 다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성리학적인 색채가 강했던 것은 바로 이 사림 세력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도덕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따라서 사림 세력들은 도덕을 강조합니다. 도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왕도 도덕으로 백성을 통치할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왕도 정치를 주장합니다. 나라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사림 세력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이제 경제적 기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훈구 세력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고려 말에 조선 건국에 앞장섰다고요. 이것은요,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 후대와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실패한 경우 그만 나도 죽음을 당하지만 나의 자손들까지도 비참하게 노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조선 건국에 앞장섰죠. 그리고 승리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을 왕이 높게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토지를 국왕이 그들에게 지급을 하였답니다. 대지주죠. 땅이 굉장히 많은 지주들이에요. 반대로 살인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나름대로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겠죠. 중소지주 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살인 세력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은 모두 다 신진 4대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신진 4대부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성리학자들입니다. 따라서 훈구와 살인 세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성리학을 연구하는 성리학자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훈구 세력은 분명히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국광병을 이야기하죠. 이 부국광병은 도덕이 아니에요. 나라가 강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학들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과학기술을 비롯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훈구 세력은 다른 세력, 다른 사상까지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학문들을 우리는 수용할 거야. 그래서 15세기 조선에서는 훈민정음도 창제가 되고 치국이 또는 인지 같은 다양한 과학기구들이 발명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훈구 세력의 집권하고도 관련이 있답니다. 반대로 이 사림은 완벽한 성리학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상과 하로 나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학문은 성리학뿐이야. 성리학을 제외한 불교와 도교와 그 외의 모든 학문들은 모두 다 천시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 바로 사림 세력이죠. 그래서 사림은 사상 물론 성리학인데요. 온리 성리학입니다. 다른 사상은 절대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살인 세력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조선이 16세기 이후 살인들이 멸망할 때까지 집권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후기에 와서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든지 혁신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훈구와 사림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자, 훈구 세력은 16세기부터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죠.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훈구를 자꾸 비판합니다. 그래서 훈구는 사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차례 사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훈구와 사림, 특히 훈구가 일으켰던 사화들, 사림이 화를 입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6세기 이후에 와서는요. 이제 훈구는 정계에서 사라집니다. 사림들끼리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사림과 사림 간의 갈등이 시작하네요. 이렇게 시작된 갈등을 우리는 붕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살인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는 붕당이 있구나. 여기 언급해드린 사화와 붕당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이 표 하나는 반드시 기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훈구, 사림, 그리고 훈구와 사림 세력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답니다. 놓치지 마셔야 할 한 가지 포인트는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계층들, 훈구 세력은 15세기에 집권했던 중앙집권적인 세력이었고요. 자, 조선 건국을 반대했지만 지방에 머물러서 향촌 자치를 추구했던 사림 세력들은요. 16세기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던 성리학자들이다라는 표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을 비교했던 그 표 있잖아요. 그 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개념학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모두 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나요? 선생님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자, 답을 같이 맞춰봅시다. 자,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 넣어보는 거죠. 조선 건국을 주도하고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공신이 되어 실권을 장악한 훈구 세력이죠. 자, 세조 사후에 그러니까 세조가 죽은 다음에도 높은 관직과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반면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 머무르며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세력을 바로 우리가 사림이라고 하죠.
성종시기 훈구 견제와 새로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영남 출신의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등용되며 정계에 등장하였죠. 이들은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 배치되어서 훈구 세력을 견제했다. 이 내용 우리가 앞서서 정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쉽게 답을 풀 수 있었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에 대해서 비교해 봤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은 반드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